여러분, 혹시 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지구상에서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 프로젝트인데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핵융합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태양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태양은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서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핵융합이에요.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고 연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정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핵융합을 지구에서 재현하려면 태양 중심부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1억 도 이상이에요. 태양 중심이 1500만 도인데 왜 더 뜨거워야 하냐고요? 태양은 엄청난 중력으로 입자들을 압축하지만 지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온도를 더 높여서 보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의 케이스타, 정식 명칭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는 2007년 완공되었습니다.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이 장치는 높이 7m, 무게 350톤의 거대한 도넛 모양 장치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타가 2024년에 무슨 일을 해냈냐면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102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2초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중국의 EAST가 이전 기록인 100초를 달성했을 때도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도 넘어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이미 2023년에 1억 도 플라즈마를 30초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고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만 해도 0.01초였어요. 그게 2018년에 1.5초, 2020년에 20초, 2021년에 30초, 그리고 2024년 102초까지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체 한국이 어떻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들을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초전도 기술입니다. 케이스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초전도 토카막인데요. 일반 구리 전자석 대신 초전도 자석을 사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오래 가두려면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초전도 자석은 전력 소모도 적고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 초전도 기술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특히 극저온 냉각 기술과 자기장 제어 기술에서요. 두 번째, 내부 수송 장벽 모드입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하면 플라즈마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이에요. 마치 보온병처럼요. 한국 연구진은 이 ITB 모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게 장시간 운전의 핵심 비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ITB 모드를 만들어도 금방 깨지는데 한국은 이걸 102초나 유지했어요. 세 번째, AI와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케이스타는 실험할 때마다 수천 개의 센서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아냈어요. 실제로 딥러닝을 활용해 플라즈마 붕괴를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예요. 그럼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02초는 대단한 성과지만 상업용 발전소는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현재 전 세계가 함께 만들고 있는 ITER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있어요. 3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프랑스에 건설 중입니다. 이게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면 본격적인 실증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ITER 진공용기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고 케이스타에서 얻은 데이터와 기술을 ITER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2050년쯤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30년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됐을까요? 사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죠.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은 한국에게 생존의 문제예요.
1990년대부터 정부가 핵융합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끈질기게 연구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DNA도 한몫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쌓은 정밀 제어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가 핵융합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또한 한국 연구진의 협업 문화도 중요합니다. K-STA는 국내외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협력하는 오픈 플랫폼이에요. 매년 전 세계 연구자들이 K-STA에서 실험하러 옵니다. 하지만 한국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첫째, 지속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102초는 훌륭하지만 최종 목표는 수천 초, 수만 초예요.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실제 발전소로 쓸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에너지 순이익 달성입니다. 지금은 핵융합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많아요. 이걸 역전시켜야 의미가 있겠죠. 셋째, 소재 개발입니다. 1억 도 플라즈마를 장시간 견딜 수 있는 내벽 소재가 필요해요. 지금 쓰는 소재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차세대 K-STA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2026년까지 장치를 개선해서 300초 이상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인공태양 K-STA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시겠죠? 1억 도 플라즈마 102초 유지.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천 명 과학자들의 30년 땀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시작한 한국의 도전이 이제는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궁극적 해결책,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꿈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우리는 핵융합 에너지로 밝혀진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